안녕하세요. 한방 정력지킴이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통들, 고민들, 전립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전립선,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죠. 이 전립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소변을 보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복숭아 씨앗 정도, 혹은 더 클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줌이 나오는 길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너 있는 남자들, 앉아서 소변 보세요, 한참 말 나왔다, 요즘 그런 얘기 없잖아요. 사실은 남자의 그 신체 구조상 앉아서 소변 보는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오는 호수 물이 있는데, 걔네가 눌려있는 기관들이 원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앉아서 그걸 더 압박을 한다면 사실은 잔뇨감도 더 늘 수도 있고요, 요도에 더 압박감을 줘서 안 좋은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매너 있게 주변 정리를 잘 하시는 걸로 하시고, 기왕이면 서서 보는 게 우리 남자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립선이 점점점 커져요. 성장을 하면서도 얘네도 정상적으로 커지는 기간인데, 30대 이후부터 정체기를 갖다가 40대, 50대가 가면서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거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간편하게는 초음파 같은 기기로 영상으로 검사도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직장 수지 검사라 그래서 정말 비굴한 자세로 뒤로 선 다음에 우리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아래쪽으로 만지면 딱 만져지는 곳이기 때문에 촉지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크기보다 좀 커져 있으면 손가락을 촉지했을 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정상적인 크기보다 비대증이 생겨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이 촉지를 했을 때 금방 만져지게 되니까 정상보다 좀 커져 있으니 이거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 전립선은 원래 그 기능 자체는요, 한 30% 정도 정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이 정자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서 그 감염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들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인데, 이제 얘네가 비대해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DHT라고 부르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예전에 제가 탈모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거든요. DHT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분들이 이 전립선을 자꾸 자극을 해서 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은 흔히 느끼는 증상으로는요, 아무래도 소변을 누를 때 예전만큼 시원하지가 않다라고 느끼세요. 잔뇨감이 있다는 건 결국 내 소변이 계속 어딘가, 방광이 아니라 요도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염증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도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요, 좀 심하면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전과 같이 소변이 편하지 않거나, 혹은 소변 본 뒤에 뭔가 좀 찝찝하거나, 혹시 거기 통증이 느껴지기까지 하신다면 참지 마시고 꼭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같이 서구화된 식습관, 참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너무 기름진 것들을 많이 드셔서 염증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너무 장시간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꽉 눌려 있다 보니까 우리 치질 발생했을 때처럼 그쪽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유발 요인들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분들한테만 생기는 암 중에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무조건 전립선 암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염증성들이 좀 과도하게 생겨서 세포들이 죽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표적으로 보는 건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남성 호르몬 영향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들이 전립선을 자극을 많이 해서 비대해지다 못해서 정상세포를 넘어가서 비정상세포들이 자가 증식을 할 때 전립선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단순히 크기만 측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라고 하는 수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분들만 혈액 내에서 높아진 수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높아져 있을 때 전립선 암을 많이
예상을 하는데 이 혈액 검사는 굉장히 민감도가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꼭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전립선 비대증 어떻게 치료하느냐? 커졌다고 무조건 잘라내거나 수술로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성 호르몬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남성 호르몬 영향을 낮춰줄 수 있는 약을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규정을 좀 같이 하는 경우도 효과가 좋습니다. 식습관을 조금 건강한 식습관을 한다던가 운동을 통해서, 특히 하체 운동을 통해서 그쪽의 혈액순환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따뜻하게 반신욕해서 자욕처럼 거기를 따뜻하게 좀 데워주면서 혈관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좀 돌려주면은 아무래도 예방이라던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최근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이 걸리는 나이군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량 부족, 앉아서 주로 사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젊은 나이층의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지를 해서 더 나중에 크게 걸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오랜 기간 내가 건강하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내가 좀 불안하거나 난 사실 젊은데도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까운 의원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